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49화의 충격적인 내용들을 리뷰해보겠습니다. 원피스 1149화에서 가장 눈에 띈 장면은 바로 로저의 오른팔, 스코퍼 가반의 전면적인 전투였습니다. 상대는 신이 기사단의 일원, 소머스였죠.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싱거울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가반은 단순히 전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소머스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의 도끼에 의해 소머스는 여러 조각으로 절단당했고 지금까지 팬들이 주목하던 불사의 재생 능력조차 무력화되었죠. 이 장면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패기의 새로운 위기를 보여준 순간입니다. 이 패기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신이 기사단과 이모의 능력이 재생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장색의 범주가 아니라 패왕색을 무기에 휘감은 패위감의 극한으로 보입니다. 소머스는 이전까지 어떤 공격에도 회복하며 싸웠지만 가반의 도끼에 의해 재생이 중단되었고 이는 패왕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재생 능력조차 무의미하다는 복선을 제공해줍니다. 역시 패기만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카이도의 발언은 오늘도 연전연승입니다. 도대체 오다가 말하는 패기 만능설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것일까요? 소머스를 무력화시킨 직후 군코는 상황을 다시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의 아들인 콜론을 인질로 협박하며 스코퍼 가반의 항복을 유도합니다. 스코퍼 가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였고 군코는 항복한 가반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콜론을 찔러 나무에서 떨어뜨립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악행을 넘어 군코의 이중성과 그녀의 감정선이 사이코패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콜론이 떨어지는 순간 과거의 장면이 브룩의 회상을 통해 펼쳐지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브룩은 무려 60년 전부터 살아온 존재, 군코와 깊은 인연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브룩이 부른 노래를 알고 있었고 신세계라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드디어 이무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이 기사단과 군코의 지체에 분노하며 군코의 몸을 직접 지배합니다. 이는 곧 이무가 특정 인물의 육체를 직접 제어하는 능력, 영혼 개입 또는 지배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어쩌면 이무에게 영혼을 거래했을 가능성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루토의 페인에 비유해드렸는데 점점 비슷한 느낌이 강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무가 불특정 다수 모두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자신과 영혼 거래를 진행한 타겟만 지배할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 불특정 다수를 자신의 순수 능력으로 지배할 수 있다면 이건 너무 무서운데요. 또한 마리조아는 현재 불타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의 중심이 공격받고 있다는 설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시각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다는 오로성의 등장부터 이무의 등장까지 게다가 마리조아가 불타는 모습을 더해주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전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정도 빠르기면 2년 안에 원피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여주겠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신으로서의 직접적인 개입이며 이는 그가 더 이상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대 전면에 나설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의 화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드래곤의 혁명군 혹은 내부의 반란 또는 검은 수염 해적단이 진행하고 있는 비공개된 임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재는 혁명군과 드래곤이 소행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무의 등장이 더 이상 분위기만 조성하는 압박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쟁의 주체로 등장했음을 드러냅니다. 오다 입장에서도 오로성과 신이 기사단 모두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무라는 카드를 슬슬 꺼낼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세계 정부와 해군의 아래까지 모든 전력이 동원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로성까지 포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조아가 공격받기 시작했을 때 이무가 엘바프로 직접 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군코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줄 생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엘바프 역시 중요하지만 성지 마리조아는 상징과도 같기 때문에 무조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무의 대사가 상당히 마음에 거슬리는데요.
이제부터 신이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과거 이런 느낌을 받았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바로 신이라고 불리는 남자 가데넬을 처음 봤을 때도 느꼈던 감정이죠. 에넬의 기술 하나하나는 그 당시 원피스 세계관에서 말도 안 되는 비대칭 사기 능력이었고, 루피가 주인공 버프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정말 신다운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무 역시 자신이 진정한 원피스 세계관에서 마지막 빌런이자 신이라는 칭호에 어울릴 만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차원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고, 만약 이것도 패기로 제압이 가능하다면 패기는 정말 만능이네요. 현재 독자들의 반응은 군코가 브룩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면서 군코가 동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까지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군코가 밀짚모자 일행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군코가 브룩에게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챕터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무는 상대방의 신체 나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코의 얼굴은 굉장히 어려 보이나 최소 60년은 살았다는 것이죠. 과거 세턴성의 경우도 그렇고, 어쩌면 이무는 수백 년을 살아도 늙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어쩌면 이무는 자신이 불로불사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우의 각성기인 불로수술과 어떻게 다른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번 챕터에서 스코퍼 가번이 자신을 패기의 힘으로 재생의 능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무 역시 패기의 약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마도 조이보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본다면 조이보이 수준의 폐왕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무의 말도 안 되는 능력에도 크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저의 적단 3인자 왼팔답게 스코퍼 가번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끝까지 진지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저는 스코퍼 가반이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면 얼마나 더 강했을지 너무 궁금해졌고, 그렇다면 2인자인 레일리가 진심을 다해서 싸운다면 얼마나 강할지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퍼 가반과 상디를 같은 운명이라는 선상에 놓았을 때 상디의 기대감과 주가가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디가 폐왕색 패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묘사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피스 세계관 설정상 폐왕색 패기는 단순히 강한 인물이라고 해서 각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지배하는 강력한 자아와 타고난 리더적 기질을 동시에 요구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디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디는 올블루라는 꿈을 위해 살아가는 인물이며 목숨을 걸고서라도 약자를 지키는 기사도의 신념을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흑정으로 살 것을 강요받았음에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만의 강력한 정신성과 신념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적 기질을 보자면 상디는 루피나 조로처럼 대놓고 대열을 이끄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움직이며 동료들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력자적 리더십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바프 편에서는 아이들의 납치라는 극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디는 약자와 아이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인물입니다. 자신 역시 유년 시절 아픔이 많기 때문이죠. 이러한 심리적 극한 상황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상디의 폐왕색의 기질을 폭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경인 엘바프 자체도 상디의 폐왕색 각성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엘바프는 강한 자가 곧 자격을 가진다는 가치관을 중시하는 곳이며 거인족들의 사회 구조상 폐왕색 패기는 매우 중요한 힘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만약 상디가 폐왕색 패기를 발현한다면 거인족들로부터 진정한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물론 상디는 여전히 루피나 조로처럼 뚜렷한 폐왕적 기질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또한 오다 작가 역시 루피 폐왕색의 중심이라는 기본 밸런스를 크게 흔들고 싶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디가 폐왕색을 각성하더라도 루피나 조로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극한의 감정 폭발과 엘바프 거인족들 앞에서의 강력한 신념 표현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상디가 일시적이더라도 폐왕색을 각성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상디가 이번 엘바프 편에서 패왕색을 각성하게 된다면 이는 엘바프 전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최종전에서도 상디의 역할을 한층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해적왕의 왼팔이 패왕색을 사용한다면 차기 해적왕의 왼팔인 상디도 물러설 순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